지난 한 달간 우리 사회는 영화 한 편이 던진 화두를 두고 남녀와 세대를 아울러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그리고 엄마로 묵묵히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 바로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추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낙훈의 시사본색에서는 82년생 김지영 개봉 후 벌어졌던 논란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성 불평등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리더십 센터 김은경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의 중심에 선 이 82년생 김지영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화를 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뭐랄까요? 여성들의 고충을 너무 막연하게 다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후기가 댓글이나 보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랄까요? 실제보다 좀 과장됐다. 뭐 이렇게 의견이 남녀 네. 그리고 또 세대별로 분분합니다. 그렇죠. 네. 한 여성의 삶을 담담하게 다룬 영화가 왜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여성들이 일일이 혹은 네. 구차하게 이 문제까지 내가 얘기해야 될까? 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 정말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얼마나 힘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혹은 인권 차원에서 여성 문제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작이 말하기인데, 사실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어찌 보면 82년생 혹은 그 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서야 좀 어렴풋하게 많은 대중들에게 그게 드러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건 그동안 만연돼 있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식적으로는 덜 다뤄져 왔던 여성들의 문제, 네. 현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 이게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 사실 가장 그 여성이 당하고 있는 차별 중에 가장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과 더불어서 심각한 게 경제적 폭력입니다. 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네. 대화에서 네.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 정말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34%고요. 34%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100만 네. 원을 받을 때 네. 여성은 66만 원을 받는다. 동일 네. 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근거해서. 그래서 네. 이제 그 수치는 전일 근로 기준이고요. 만약에 그게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여성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가치를 가진 노동을 했을 때 남성은 왜 여성보다 더 많은 혹은 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적은 대가를 받아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를테면 그 안에는 이를테면 34% 임금 격차가 있는데 그 중에는 차이도 있고 차별도 있어요. 네. 결국엔 대한민국은 10여 년 넘게 그 수치가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OECD 굉장히 국가 중에서 창피한 가장 상황입니다. 유일한 최저점 네, 해외 지금 사례와 비교하면 30%대에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음.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어쨌든 이 평등이나 불평등이나 차별이나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이 여성들이 가지고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폭력, 저는 그야말로 이건 불법이고요. 임금 네. 차별은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폭력을 과연 왜 이 정도로 10년 넘게 네. 수치가 변하지 않나. 그건 결국엔 정책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효과적인 노력을 네. 그동안 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그 남편인 공유와 네. 그러면 이 여성 똑같은 대학, 똑같은 배움을 가졌는데 네. 왜 넌 그렇게 네. 그런 차별을 받냐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경제적 차별 문제를 그럼요. 이야기하신 거죠. 네, 가장 네, 큰 문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하다못해 요즘에 이제 아이 낳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네. 사실 남성, 그러니까 아빠들이죠. 그러니까 네. 일하는 부모 중에
대체로 이제 엄마가 예.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데 아빠들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그렇게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 가부장적인 어떤 가치관의 문제 이전에 네. 사실 이제 임금 보존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임금 보존의 네. 문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받느냐. 그래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는 타격이 더 거죠. 크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빠 입장에서도 사실 국가가 전폭적으로 육아를 담당을 해주면 사실 육아휴직을 안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결국엔 그동안에 쌓여진 남성과 여성의 그런 전형적인 성 역할 분담 이전에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아이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들을 보살펴 주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이제 화제를 끈 가운데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의 논평 또한 화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자도 똑같이 네. 힘들다라는 네. 요지로 얘기했다가 또 네. 난리가 나니까 진화에 나섰고 네. 슬그머니 내렸죠. 예예 이런 여성 이슈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반감과 분노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그 언론에서도 지지를 합니다. 하다못해 이제 이영자남 뭐 화났다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그 매체들에서 다뤘거든요. 그 네. 20대 영남 자영업자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대통령께서 너무 많이 여성들을 챙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소위 팩트 체크를 해보면 과연 현 정부에서 여성들을 얼마나 챙겼을까? 혹은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요 정책들이 몇 개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사실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동수내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선거 공약으로. 그러니까 남녀 동수내각을 그러니까 50-50. 그래서 이제 30% 시작해서 임기 내에 50%까지 가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지금 현재 30% 가까이 장차관을 임명을 하셔서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신 부분을 사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고 좀 축소가 돼서 인제 몇 개 그 부처에 담당관을 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약속한 것들이 사실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가운데 과연 지금 현 정부가 여성만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 것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젠더 이슈로 인해서 20대가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사실관계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청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것은 저희 민주당이 그러니까 강령과 당원을 통해서 성평등 실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이 없는 세상 그리고 성별도 반드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조항이 있는데 왜 당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변인께서 그렇게 부정적인 언조로 혹은 정말 여성 문제에 대한 이해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식의 논평을 냈는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성 차별이 있고 그 수준은 아주 심각한 네. 수준인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네. 그래서 일부 정치권의 얘기를 좀 했지만 좀 더 이제 얘기를 좀 들어가 본다면 이런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와 그렇죠. 뭐 법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을 본다면 집권 여당도 있고 네. 정부가 있고 야당도 있을 텐데 음. 그런 정치권은 잘 이걸 해결하고 있는가, 해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일임금과 관련해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운동을 2014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임금의 날을 만들어서 네. 결국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심각하니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하기 위한 굉장히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어떤 대책 모색을 위한 날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날조차도 사실 19대 때 제안했다가 그게 임기 만료 폐기됐고요. 20대 들어와서 의원들께서 5분?
꽤 많은 의원들께서 그걸 발의를 했는데도 사실 그게 네. 논의가 되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남녀 임금격차 관련해서 여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성이 당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네. 그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또 관련 법안들이 이렇게 국회에 지속적으로 계류 중에 있는데, 왜냐면 성폭력, 성희롱 근절 대책 관련 입법과제 추진 현황 보시면 현황은 다 국회 계류 중이에요. 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문제들이 다른 문제에 치여서 다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이나 폭력 문제가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 중요할까. 민주당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계에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옆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저 많은 일들을 어떻게 저렇게 감당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아요, 일들이. 지금 이제 비례에 이제 17% 중에서 비례 빼고 남은 지역구는 10%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 여야만 지금 대한민국 국회 전체 수준으로 볼 때 네네. 과연 여성이 지역구 출신 여성이 10% 전체 여야 합쳐서 대한민국 국회 여성이 17%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법안들이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는 돼야 네.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져서 협상력을 확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지금의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일단 민주주의는 사실 지금 현재 대의민주주의는 수혜 정치라고 할 수 있죠. 네. 너무도 적은 여성 의원들로는 사실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 차별에 관련된 동일 임금 관련된 법도 여전히 네. 이런 인지 감수성의 그럼요. 부족 속에서 네.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일임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ILO 해서 다 협약 당사국이고요. 동일 가치 노동일 경우에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네네.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네네. 사실 그거를 통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제 조치들이 꾸준히 모색이 되고 그게 법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임금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2000년대 들어와서 정말 부지런히 네. 임금 격차 1%도 나면 안 된다. 어쨌거나 동일 가치 노동일 경우에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네. 하다못해 우리가 34%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12%예요. 부럽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12%는 용납이 안 된다. 이건 네. 제로여야 된다. 네. 그래서 2017년에 동일 임금 인증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25인 이상 사업장 공사 영역. 그러면 거의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국회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 양성 불평등에 관한 해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아까 말씀하셨던 페미니스트, 여권을 신장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전 정부와 비교해 네. 양성 평등이 얼마나 구현됐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제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여성 관련 법률 호주제 폐지부터 시작해서 네. 뭐 여성 관련 기구, 여성가족부 뭐 이런 기관을 설립하는 네. 그런 공은 사실 이제 민주당 계열이 다 그동안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노력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사실은 그 82년생 김지영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씩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가부의 기본 모토가 평등을 일상으로입니다. 네. 아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경제 성과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하다못해 임금 격차가 36, 37%에서 34%로 줄었다.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고 있다. 대부분 비정규직의 대부분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일자리 챙기는 작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네. 그 어떤 문제보다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겠죠, 결국엔. 네. 그래서 이제 수치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이 지금 속도로 봐서는 과연 그 김지영이 그게 92년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그 여학생들에게서조차도 사실 평등한 세상에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이런 거 어떻습니까? 또 현재 이런 그 양성 불평등에 대한 갈등이 젊은 층에는 앞서 나왔지만 젊은 남녀의 서로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번 영화를 보는 뭐 남학생들은 너는 루저야 하니까 남학생은 그래서 안 보겠다 한다든가 이러면 서로 극단적인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게 꼭 여성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이런 갈등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걸 노력해 볼 여지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네. 사실 뭐 어느 정도는 다 그게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가운데 사실 그걸 보려 하지 않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분명하게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 무엇이고 네. 혹은 또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네. 때문에 대국민 조사 작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다못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유럽에서 했던 것이 당신은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있는 사실과 그것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네.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혹은 33%의 남녀 임금 격차,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이 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왜 안 합니까? 그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대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20대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그 생각을 존중한 가운데 그들이 그 생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향점을 정해서 그들로 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를 네. 정확히 드러내서 문제를 그럼요. 인식시키게 하는 것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용과 임금 격차, 불평등 네, 이런 그 불평등한 가사노동 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문제 근본적인 방법을 또 이제 제시해 봐야 될 텐데 네, 네, 네. 뭐 정치적 해법도 있겠고 사회문화적 네. 해법도 있겠어요. 그래서 네, 네. 어떤 해법을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이 지금 한국 사회 저출생이잖아요. 저출산, 네. 네. 저출산보단 저출생. 생이라고 네. 표현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네. 여자가 왜 아이를 안 낳지? 이가 아니라 네. 왜 아이가 태어나지 않지?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네. 네. 왜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저출생은 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지? 인식이 다른 다르네요. 거죠. 크게 다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출생 문제만 보더라도 네. 과연 우리보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적인 나라들을 보면 네. 사실 그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이제 60년대부터 시작이 된 정책들인데 그 핵심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왜 감기에 있는 여성과 남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경제적인 문제더라. 그렇게 네. 되면 네. 결국엔 그 경제적 문제를 오롯이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막대한 재정 투입입니다. 네.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성공적인 나라들 보시면 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그냥 아이가 딱 태어나면 걔는 딱 떼서 그 아이를 부모는 부모가 경제활동 하도록 하고 열심히 세금 내고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서 뭐 재벌의 아이건 뭐 이를테면 일반 노동자의 아이건 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가 받는 그 임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를 국가가 키우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본 정책 노선을 가져가게 되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덧붙여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지금 여성들이 겪어온 차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을 사실 지난 정부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70%로 높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출산율을 특히 여성 입장에서 출산율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그 삶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지 하여튼 이미 공식이 나와 있어요. 돌봄 노동. 돌봄 노동은 삼자의 역할 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성들의 무임금 노동에 의존해오던 돌봄 노동이 여성의 임금 노동 시장으로 가면서 거기에 엄청난 구멍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를테면 뭐 교육의 질이나 뭐 아이들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돌봄 노동은 분명하게 삼자 간 역할 분담이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 우선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 분담 더하기 시민사회 영역 혹은 기업 그리고 마지막에 정부 정책. 그렇게 해서 돌봄 노동이 역할 분담이 돼야 된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지난 20년 동안 해왔느냐. 그래서 결국엔 성공적이지 못한 정책 때문에 우리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겨우 50%입니다.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지금 그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는 더 그렇고 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건 정말 중요한 정치 사안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좀 더 실질적인 혹은 좀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82년생 김지영이 92년생 2002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럼. 근본적인 지금은 해야 된다라고 네네. 답은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 영화가 던진 그 여성 이슈를 인해 이렇게 논란이 커진 이유는 뭐랄까요? 현재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과도기랄까요? 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영화를 둘러싼 논쟁이 남긴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쭉 댓글을 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더라고요. 네, 아, 그럴 줄 몰랐다. 네, 그 표현이었나? 어쨌든 정말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그건 아마 남편이 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한 말이죠. 네 맘대로 해. 네,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기 결정권 이걸 좀 우리가 좀 함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건 사실 남성도 마찬가지겠죠. 네. 내가 원하는 삶. 뭔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혹은 이것도 뭐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아이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 삶.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정치인들한테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여성 리더십 센터 소장으로서 네, 네. 이 시대를 묵묵히 살아가는 여성, 이 시대의 네. 모든 김지영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정치해야죠. 권력을 가져라. 권력을 나를 위해서 쓰면 절대 안 되겠죠. 네. 결국 권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권력이랄 것 같으면 사실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무권력이 결국은 정치 영역에 여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은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나와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많은 권력을 줘야 되지 않을까. 권력을 네. 갖고 그걸 공공적인 영역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으로. 맞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여성 리더십 센터 김은경 소장과 함께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의 양성 불평등 문제와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화제를 끈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해 공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여성의 고통을 알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보기 전